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리얼 클래스 수채화 가장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기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시면 사람을 그릴 때나 오브젝트를 그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채화 기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물의 양에 따라서 어두움을 차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원래 대체로 노란색, 그 다음에는 주황색, 그 다음 빨간색 이렇게 진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색은 변하지 않아도 물의 양의 차이에 따라서 이 어두움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노란색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 단계를 내줄 거예요.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물이 제일 많게 사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을 조금 줄여서 그 다음 단계를 해주세요. 그리고 물을 더 빼서 그 다음 단계를 내주는 거예요. 같은 노란색이지만 이렇게 물의 차이 하나로 어두움의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다 연습해보는 것도 좋지만 한 3개 정도만 더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한번 주황색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가장 물이 많은 거, 그 다음 물의 양을 줄여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물의 양을 더 줄여서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갈색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물이 가장 많은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물의 양이 조금 더 준 중간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의 양이 가장 적은 가장 진한 단계.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든 초록색이든 한번 물의 차이를 활용해서 색의 농도 차이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수채화 자체가 물을 컨트롤하는 재료이다 보니까 이 연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연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이 세 개의 색을 동시에 써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상 수채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색부터 해서 빨강색, 노란색 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 단계처럼 물이 가장 많고 중간, 가장 어둡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번지게 할 때는 물의 양이 상당히 많아야 돼요. 일단 갈색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갈색부터 한 다음에 물이 마르기 전에 주황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 물이 마르기 전에 노란색을 색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계도 해주세요. 이거보다 물이 조금 더 적겠죠. 첫 번째 단계, 물이 마르기 전에 주황색,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노란색, 이렇게 세 번째도 조금 더 물의 양을 줄여서 진하게 하는 겁니다. 갈색, 물이 마르기 전에 주황색,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노란색.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물이 마르기 전에 다른 색을 섞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다른 색깔도 만들 수가 있어요. 꼭 이 그라데이션 연습을 해보세요. 얼룩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물을 잘 사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연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선 연습을 할 거예요. 왜 수채화할 때 선 연습을 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 그런 것들 할 때 이런 선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색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머리카락에서도 설명해드렸는데 중간이 두껍고 양쪽으로 가면서 얇아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도 되니까 꼼꼼하게 한 번씩 해보세요. 양쪽이 가면서 날카롭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른 색깔도 사용해서 짧고 긴 것까지 쭉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 할 때 또 물이 너무 적으면 안 돼서 물의 양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선 연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다음 연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할 거는 번지게 하는 기술이에요. 정말 지저분하지 않게 이 외곽을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일단 색상을 하나 찍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밝은 색을 사용해서 번지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노란색을 섞어야겠죠. 물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주변을 번지게 하는 거예요.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하고 다시 조금 더 노란색을 사용해서 물을 더 많이 쓴 상태로 이게 번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물이 많을 때는 붓을 닦고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번지게 해주는 거예요. 뭐 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다른 색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어두운 색을 찍고 이거보다 밝은 색을 사용해서 번지는 거예요. 조금 더 밝은 초록색을 사용해서 주변을 번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조금 더 밝은 초록색을 사용해서 이 주변을 한 번 더 번지게 만들어주세요. 물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색상을 만들어서 색을 한번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보세요. 분명히 정말 도움이 되는 스킬이니까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연습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도형을 그릴 거냐면 원기둥을 그릴 거예요. 간단히 스케치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 어디가 밝고 어두운지부터 알아야겠죠. 이쪽이 밝고 이쪽을 어두운 쪽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칠할 거냐면 일단 이 부분을 다 색칠할 거예요. 가장 밝은 노란색으로 색을 칠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파란색이면 밝은 파란색으로 칠을 해야겠죠. 물을 정말 많이 사용해서 다 색칠해주세요. 그리고 수채화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충분히 말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말렸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려주셨으면 이제 그 다음 어두운 단계를 색을 칠할 거예요. 어떻게 칠할 거냐면 이 주황색 너무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사용해서 이 밝은 부분을 남기고 이 부분을 다 색칠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맨 처음 칠한 색으로 번지게 할 거예요. 물을 많이 사용해서 이 경계 부분을 번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충분히 말렸다가 다음 단계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어두운 단계를 색칠하면 됩니다.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여기 사용한 주황색을 물의 양만 줄여서 사용을 할 거예요. 같은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을 이렇게 색칠해주세요. 끝으로 갈수록 더 밝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사용해서 이 라인을 번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번지게 물이 많이 사용된 주황색을 사용해서 이 외곽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칠해주시고 내려갈수록 밝아지게 색을 칠해주세요. 물을 사용해서 번지게 해줍니다. 이렇게 외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충분히 말렸다가 다음 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법은 똑같아요. 그럼 다시 말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주황색에 갈색을 조금 섞어서 제일 어두운 부분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어두운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이 너무 어두운 부분은 그렇게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시고 이 주변에 주황색을 사용해서 풀어주세요. 번지게 할 때는 꼭 물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 중간 톤을 넣어주는 거예요. 주황색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중간 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경계 부분에 너무 어색하니까 이 외곽 부분을 살짝 외곽을 잡아주세요. 너무 진하지 않게 이 정도로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은 약간 주황색을 사용해서 잡아주셔도 좋아요. 그냥 적당히 정리만 돼 보일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수채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연습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수채화 연습을 통해서 나뭇잎을 그려볼 거예요. 이 나뭇잎도 연습 중에 하나니까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뭇잎 끝은 어둡고 갈수록 밝아지니까 갈색이랑 초록색을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마르기 전에 초록색을 사용해서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물이 많으면 붓을 닦고 끝부분을 닦아줍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사용해서 나뭇잎을 그려보세요. 무조건 물이 마르기 전에 번지게 하는 거예요. 형태는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또 연습을 해봅시다. 끝부분은 어둡고 물이 마르기 전에 초록색을 사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을 더 추가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얼룩이 치기 전에 붓을 닦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는 붉은 잎사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두운 부분을 표시하고 이 물이 마르기 전에 더 밝은 색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붓을 닦아서 이 물 많은 부분을 닦아줘야겠죠. 되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도 되고 형태도 나오고 그렇죠? 한번 다른 색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어두운 부분하고 물이 마르기 전에 초록색을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색을 사용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리고 붓을 닦아서 끝부분을 정리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한번 도형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방울처럼 보이겠죠? 결국 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 그림자만 그리면 이제 물방울처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되게 자연스러운 색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노란색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여기에 주황색을 섞어서 다음 색을 칠해주세요. 주황색을 약간 색을 칠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아예 주황색을 색을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빨간색을 섞어서 사용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어떤 색을 더하냐면은 파란색을 약간 섞어주세요. 그러면 보라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다음 단계를 색 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을 더 섞어서 거의 파란색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섞냐면은 초록색을 조금 섞어서 다음 색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을 더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노란색을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예 노란색으로 가면은 다시 이 색깔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엔 이렇게 색을 쓰셔도 되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같이 쓰셔도 되고 파란색과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과 초록색 계열 이런 식으로 색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본인만의 팔레트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색을 자연스럽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얼 클래스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